제목이 약간 좀 자극적일 수가 있는데 정책 자금을 정말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파는 것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좀 요즘에 더 현타 오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 정책 자금 컨설팅으로 월 1억 전후를 벌고 정말 뭐 3천, 5천 벌고 막 그렇게 월로 버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거를 또 이제 저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은 정책자금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대표님들 대신에 이런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그 수수료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교육기관에서 뭐 수료를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 돈 벌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돈을 버냐? 보통은 보니까 정치자금 수수료를요. 작게는 5%, 많게는 정말 10% 정도까지 수수료를 받고서 자금을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거의 어떻게 광고를 하냐? 그거는 보통 뭐 네이버에 유명한 뭐 자영업자분들 모여있는 카페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뭐 돈을 다 내고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네이버에 뭐 어떤 식으로든 퍼포먼스 마케팅, 그 돈 내고 한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들을 많이 알리고 그래서 정말 정책 자금이 필요한 대표님들은 우리가 받도록 해주겠다. 아니면은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지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아니면 혼자 받으면 괜히 실패하면 다음에 받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정식 자금을 자신들을 통해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표님들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을 받고 싶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자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정책금융기관들은요 제3자 부당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정책자금 혼자 해야지 제3자가 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불법 브로커고 근절해야 된다 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그렇지만 버젓이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는 직접 저도 수수료 방식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잘못됐을까 싶어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등에도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킬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쨌든 그게 대표님들한테는 더 불이익이니까 결국 대표님들이 손해를 보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은 결국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없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기관이 잘 작동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전담 조직이 확실히 꾸려 있다는 것도 거의 일시적일 뿐이지 상시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사법권 연상에서 또 하기 어려운 게 어쨌든 한번 자신들이 집행했던 자금을 다시 백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 사이 대표님들이 뭐 어디 사업에 썼다 못 썼다 했을 때는 그거를 뭔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다시 그 이미 썼다고 하는데 그 그냥 돈 갚는 절차에 따라서 그냥 갚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규제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실제적인 규제가 없지만 일단 뭐 대표님들하고 좀 더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고 관리하면서 끈끈한 관계가 되면서 이거에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맞지만 그래서 제가 뭐 작년 거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정책자금 수수료대를 받았잖아요. 2배를 조금 더 벌었더라고요. 순수익으로요. 그렇지만 일단 직업으로서 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기관에서 규제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지가 이미 이제 4년 됐죠. 횟수로 4년이 됐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도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진짜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기업도 있지만 정말 단발로 원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기업한테는 차라리 그냥 정당한 수를 받고서 하라고 하는 건가? 사실 지금 뭐 규제는 있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제가 기업들하고 뭐 정액제로 받으면서 오랫동안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받는 것보다도 한 2분의 1도 만약에 수를 받았다면 받는 것보다 2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 그게 뭐 적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현타 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미 성과를 많이 주고 막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수수료를 받았다면 훨씬 더 받는데 불구하고 성과를 많이 주고 뭐 자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금도 해주고 뭐 인증도 해주면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반에 많이 해주잖아요. 후에 돈을 내는 거를 아까워하시거나 그런 거를 계속 딜레이 시키시거나 그런 것을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미 그런 분들이 안 오도록 가려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럴 때는 저도 사실 이게 사실 뭐 나는 반대로 대표님들한테 이용당하는구나 반대로 기업한테 이용당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저는 그냥 그 수수료 방식이 아닌 정말 정액 방식으로 약속한 대로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방식도 완전하지 않은. 아무튼 이렇게 정치자금을 이제 이용하시는 대표님보다 정치자금을 판매하는 사람이 더 돈을 잘 벌고 있는 이 세태, 그리고 이 상황, 그리고 규제는 있지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더 불리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뭔가 자유 섞인 생각과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튼 사업하신 대표님들은요, 정말 쉬운 정치자금은요 절대 혼자 하시는 게 이득이 혼자서 진행을 하시고 꾸준하게 기업 관리를 받는 거라면 컨설팅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만 단발성은 정말 대표님이 다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혼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